제가 요즘 수업을 하거나 주변을 보면 점점 라이노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구인 공고에서도 예전보다 라이노를 언급하는 비중이 꽤 늘었죠. 그만큼 어려운 취업 시기, 라이노도 잘한다면 선택지가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라이노를 처음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수많은 명령어와 낯선 인터페이스에 벽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업에서 넘어오거나 라이노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바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단 몇 분 완강으로 아무것도 못하던 실력에서 박스 모델링은 손쉽게 가능해질 겁니다. 물론 엄청 축약된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라이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나 위쪽의 카드를 살펴봐주세요. 신입분한테만 들어도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때 남들과는 다른 디자인까지도 폭넓게 할 수 있다면 굉장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제는 스케치업만으로는 쉽지 않은 시대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라이노를 잘 다루는 건 큰 이점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스호퍼까지 쓸 줄 안다면 격차가 상당해지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정말 최소한의 기능들을 익히면서 안도다다오의 고시노하우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화면 조작부터 알아보죠. 2D 화면인 탑뷰, 프론트, 라이트 뷰에서는 여기서 우클릭 드래그를 하면 상하좌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패닝이라고 하고요. 3D 뷰인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우클릭 드래그가 화면 회전이 돼요. 여기서 쉬프트 우클릭 드래그를 해야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패닝이 되죠. 화면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곳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화면이 좀 작잖아요. 이거를 주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여지게 되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려면 퍼스펙티브 뷰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대한 화면에서 들어갔을 때 다른 뷰로 전환을 하려면 밑에 이렇게 탑 뷰, 프론트, 라이트 뷰 이렇게 눌러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2D 작도를 할 건데 제가 사용할 예제 그대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도 있겠죠? 참고로 할 CAD 파일은 구글에서 영어로 고시노하우스 DWG라고 치면 DWG 랩이란 곳에서 공유된 것이 나올 거예요. 그 CAD 파일을 다운받고 이 라이노 화면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이런 메시지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여기서 임포트 파일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또 뜰 거고요. 그 다음에 OK를 또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임포트가 돼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점이 서로 달라서 좀 이 0,0,0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Z 해주고 스페이스바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임포트 했던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탑뷰에서도 동일하게 Z 눌러서 이렇게 한 화면에 해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으로는 줌 익스텐트라는 기능이라서 이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조각 케이크 같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이어 창이 나오고요. 이 레이어라는 것은 이제 객체들을 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정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임포트해 왔을 때 이제 객체가 비어 있는 레이어도 함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허지라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허지 이렇게 치고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OK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객체가 없었던 비어 있는 레이어들은 이렇게 삭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를 먼저 클릭을 해주고요. 맨 밑에 있는 레이어를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레이어가 다 선택이 될 거예요. 얘를 디폴트 레이어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상위 레이어가 되겠죠. 디폴트가. 디폴트 레이어를 다시 이름을 바꿔서 CAD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이 CAD라는 상위 레이어 안에 이 모든 객체 레이어가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고만 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자물쇠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객체들이 선택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당연히 안 되니까 뭐 움직이거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죠. 좀 더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고할 만한 보형 사진을 먼저 얹어놨고요. 그리고 디멘션이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런 높이 값에 대해서 치수를 미리 튕겨놓고 잠금을 걸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2D를 작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런 정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리라인, 그리고 서클, 렉탱글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도 모든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선 그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레이어들을 정리하면서 그리는 게 좀 더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먼저 생성을 해줄 거예요. 벽체를 먼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 케이크 플러스 되어 있는 버튼을 우클릭을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랜덤한 컬러로
아무 색깔이나 이제 만들어서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FE나 리네임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월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활성화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는 모든 객체는 이 레이어에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미리 우리가 CAD 불러왔던 거를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려줄 겁니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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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딱 클릭을 해주면은 명령어가 종료되면서 회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아직 도면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점선 표시로 된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부 인면선을 뜻하는 거고요. 얘가 X가 쳐진 거는 위에가 지금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네는 계단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벽체 사이사이에 이런 문 뚫려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문 개구부를 표시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일단 벽체를 이 개구부들을 무시하고 쭉 하나의 벽체로 만들어서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폴리라인을 써서 그려주면 됩니다. 작은 화면에서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탑뷰로 옮겨가서 탑뷰를 확대한 다음에 작업을 이어나갈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죠? 이제 원점에서 객체들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고요. Z2를 눌러주고 스페이스바를 치면은 한 화면에 모든 객체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을 확대를 해서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벽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복돼서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일일이 다 그려주기보다는 이 부분만 그려놓고 복사를 해서 옮겨주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폴리라인을 다시 해서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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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데 요 객체에서 요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객체가 교차되는 점을 찍어야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트랙이 켜져 있으면은 얘를 눌러서 활성화 이렇게 키면 되거든요. 이제 켜지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래서 가만히 가져다 대고 있으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는 선이 생기죠. 요것과 이 선의 교차점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찍고 찍은 다음에 회곡선 다 그려졌으면 이렇게 종료가 되거나 종료가 안 되더라도 이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네모 같은 경우에는 폴리라인으로 그리려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렉탱글로 이런 식으로 찍고 찍어주게 되면은 두 번만 찍어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렉탱글을 그려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빠를 때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보면 이제 내부 벽체하고 외부 벽체로 나뉘게 되는데 내부 벽체와 외부 벽체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고하는 이제 도면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내부 벽체는 이제 이 바닥, 그러니까 위층 바닥의 하부, 슬라브죠. 슬라브 하부까지 벽체가 올라오는 반면에 외부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브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을 파라펫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부 벽체와 외부 벽체를 좀 나눠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벽체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렉탱글 눌러서 사각형을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렉탱글을 또 한 번 더 할 건데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똑같이 반복해서 실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렉탱글이 다시 실행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다시 요 사각 바운더를 좀 벗어나게끔 해서 스마트 트랙 건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게 사각형 하나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트림이라는 명령어거든요.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이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 명령어예요. 눌러주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는데 드래그를 할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에서 명령을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해보면 두 개가 객체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요 join이라는 명령의 아이콘을 눌러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객체로 연결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외부 벽체, 외벽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폴리라인, 렉탱글, 그리고 트림 조인을 통한 선편집까지 이용하면 다각형 형태는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 배운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한 명령어들과 노하우들이 추가적으로 있지만 입문자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죠. 스케치업처럼 처음 진입 장벽을 낮춰보는 게 오늘의 목표 중 하나인데요. 오늘 배운 최소한의 것으로도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일단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최소한의 것을 익히고 그 다음 스텝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이나 별도의 제 강의에서 다루고 있으니 추후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거나 정말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만 라이노를 정말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각형 라인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봤으니 이제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3D로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3D를 만들기 위해서는 퍼스펙티브 뷰로 가줍니다. 근데 지금 화면이 이렇게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Z 스페이스바를 해서 한 화면에 다시 보내준 다음에 다시 내가 작업하고 싶은 화면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벽체를 이제 돌출을 시켜서 벽체로 만들어주게 될 건데요. 그걸 위해서는 이 큐브처럼 생긴 아이콘 있죠? 이거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또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확장 탭이 열리고요. 아니면은 이 큐브처럼 생긴 박스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확장 탭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돌출 명령어, 그러니까 extrude curve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돌출시키고자 하는 객체들을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이 아이콘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뭔가 돌출되는 듯한 명령이 실행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이 솔리드 있죠? 솔리드 yes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솔리드가 yes가 돼 있어야지 위아래가 닫힌 3D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높이 값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 치수들을 먼저 튕겨 놓은 게 있는데 이쪽 벽체가 슬라브 하단까지 올라오는 객체일 거기 때문에 2825 정도의 높이를 가지게 되는 벽체가 생성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로 다시 돌아가 주고요. 여기다가 2825라는 걸 숫자를 치게 되고 스페이스바를 명령어를 실행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벽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도면을 보시면은 이 벽체에 문이 뚫려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문 표시가 있죠? 문을 어떻게 뚫느냐? 다시 렉탱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익스트루드 커브를 써가지고 다시 벽체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문 높이가 대부분 이제 2100 정도나 2200 정도 되겠죠? 저는 21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 벽체에서 문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의 부피인 거예요. 요거를 다시 무브를 써서 이쪽으로 옮겨올 건데 무브는 무브라고 명령어를 치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찍고 찍으면은 객체가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겹쳐진 객체 있죠? 요 겹쳐진 객체를 이제 요 벽체에서 이 부분에 3D를 빼줄 건데 이거를 부울 차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이제 동일한 면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가끔씩 이제 연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생긴 게 건볼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볼은 요거를 이제 눌러서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켜지게 되는 거예요. 객체가 선택될 때마다 어떤 화살표나 이제 원형 어떤 홀을 가지는 그런 객체들 아이콘이 생기는데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서 켜주고요. 그리고 요거 있죠. 여기 보시면 화살표 뒤에 빈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고 당겨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스케일 1차원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벽체에서 3D를 빼줄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이 기준이 되는 벽체를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길게 눌러서 확장 탭을 열게 될 건데 이 구 두 개가 겹쳐 있는 거를 길게 눌러서 여기에 구 하나가 있고 뭔가 겹친 게 있고 오른쪽에 없어진 듯한 이런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부울린 디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부울린 디퍼런스가 부울 차집합 연산하는 기능인 거예요. 이걸 눌러줘서 다시 빼줄 3D 객체를
선택을 다시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해주면은 이렇게 객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워주고요. 저는 2를 딜리트로 이제 단축키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단축키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딜리트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까지 뚫린 벽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쪽 쭉 나열되는 벽체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구성된 벽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Shift 누른 상태로 두 개를 동시에 클릭을 해서 카피 명령어를 써서 복사를 해줄 거예요. 카피는 이제 명령어에 카피 이렇게 치시고요. 기준이 되는 점 먼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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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찍고 찍어서 벽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내부 벽체가 어느 정도 몇 개는 이제 완성이 돼 버렸죠. 나머지 벽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을 그리고 돌출을 해서 3D로 만든 다음에 필요하면 개구부를 뚫어주는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요. 아까 전에 Move나 Copy처럼 명령어를 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EC 치면은 이제 나오죠, 렉탱글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폴리라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명령어를 폴리라인 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이제 단축키 등록을 해놓는다든지 명령어가 익숙해지면 타이핑해서 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폴리라인을 저는 이제 PL로 단축키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PL을 쳐도 폴리라인이 실행되는 모습이 보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두 개를 잡아서 트림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잡히죠. 자,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호로 표현된 부분이 나왔죠. 이거는 서클을 통해 이제 원을 그려준 다음에 이 호에 해당하는 벽체 라인을 원으로 작성을 하고 폴리라인들을 그어서 트림해 준 다음에 편집을 해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리는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고요. 이게 원을 그리는 명령어 아이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센터점을 먼저 찍고 네, 반지름에 해당하는 지점을 찍어 가지고 원을 그려주게 될 거예요. 먼저 이 센터점 오스냅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원의 근처에 가져다 댔을 때 원의 중심, 이 호의 중심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 센터점 잡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원의 근처에 가져갈 때마다 이렇게 센터점이 잡혀서 나중에 스냅 잡기가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스냅이 같이 동시에 잡히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점을 이렇게 다시 체크를 해제해주고 CEN을 명령어 라인에다가 이렇게 쳐주고 스페이스바를 하게 되면은 딱 그 센터점 한번 찍을 때 이렇게 임시로 한 번만 활성화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센터점 여기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지점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누르면은 기존에 이전에 했던 명령어가 다시 실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서클,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EN 동일하게 쳐주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센터점이 임시로 이렇게 오스냅이 활성화가 되고요. 찍어주고 다시 반지름 해당하는 지점에다가 찍어서 원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 벽체를 지나는 원의 자취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폴리라인을 그려주고요. 스페이스바에서 종료해주고
다시 찍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그려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려준 것들을 바탕으로 트림과 조인 명령어를 써서 선 편집을 통해 이 벽체에 2D 라인을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트림을 명령어로 실행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trim 이렇게 쳐주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트림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줍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트림 명령어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눌러보게 되면 이제 다 끊겨 있죠. 그래서 이 객체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 조인을 해주면은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원의 호를 따라가는 벽체다 보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원을 누르고 CN 치고 스페이스바 원의 중심에 오스네 걸린 거를 확인하고 찍어주고요. 원을 그려주고 다시 원을 또 그려주게 됩니다.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 끊기는 라인이 또 있죠. 그래서 폴리라인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와 이 지점을 다시 클릭을 하고 트림 명령어를 쳐서 필요 없는 구간들을 잘라줍니다. 자르고 얘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트림 명령어를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조인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벽체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